안녕하세요. 다운수학 목동관에서 중3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최민근입니다. 제 이력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총 3단계에 거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두 번째, 재수업 특징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재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먼저 같이 보시죠. 지금 학생들이 중3이라고 한다면 1년 뒤에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내신 5등급제. 두 번째, 이제 수능 개편. 물론 이 내용들은 워낙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이 10%, 2등급이 32% 이런 식으로 준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좀 희망하는 대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신 1등급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해야겠죠. 근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신의 어떤 변별력이 좀 약해지는 만큼 수능 최저 등급은 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신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수능의 중요성 역시 지금과 비교했을 때 결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능 개편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확통이 들어갔어요. 확통이. 모두가 다 똑같은 시험지로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내신 선택 과목이 생겼어요. 수학뿐만 아니라 과탐 영역, 사탐 영역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랬을 때 특히나 이공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하랑 미적분 2가 사실상은 필수 과목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확통, 기하, 미적 2 이 세 과목에 대해서 2학년 1학기에 들어가는지 2학년 2학기인지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인지 표로 작성을 해봤어요. 네. 보시기에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고요. 포인트를 두 가지만 찝어보자면은 첫 번째로 확통. 확통이 이제 수능 필수 과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지금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작 확통은 거의 다 3학년 때 다루게 되죠. 네, 거의 다 3학년 때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기하는요. 지금 보시면은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 2학년 때 다루게 되죠. 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상대평가라는 게 문제예요.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그러니까 100명이 수강한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10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말만 선택 과목이지 이 경쟁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 부분 알아두셔야겠고요. 그러면서 학교마다 어느 정도 커리큘럼에는 차이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를 제가 취합한 것 뿐이고, 얼마든지 학교마다 약간씩은 앞으로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서술형 평가가 강화된다. 자, 수학에서 서술형이라는 거는 참 다 알아야만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알아야. 조금이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고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서술형에서는 반드시 티가 납니다. 그러면 감점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훈련을 미리 좀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서술형 훈련을 미리 안 해놓으면 이 친구들 고등학교 가서 이제 내신 대비를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수학 공부는 수학 공부대로, 서술형 대비는 또 서술형 대비대로 이렇게 이중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술형 훈련의 경험이 좀 필요하겠다. 자, 그렇다면 예비 고1들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 당연히 고1 내신이 제일 중요하죠. 내신 1등급을 따내는 거에 대한 그 중요성이 엄청 높아졌잖아요. 근데 고1 내신, 특히 고1 내신은 어때요? 모두가 다 열심히 준비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시작부터 전력 투구해서 좀 결과를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1 내신이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전문가의 지도하에서 서술형 훈련을 미리 해두자.
그 다음 세네 번째는 뭐 앞에 말씀드렸던 학교별로 커리가 다르다.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뭐 어떤 커리가 자기한테 유리할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학교도 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선행학습을 좀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 어때요?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자, 여기까지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많은 학생들이요,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학생의 지능이 부족해서 또는 재능이 부족해서 라기보다는 공부 방법, 그러니까 복습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복습을 이렇게 해라 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주고요. 또 그 결과를 복습 테스트로 점검해 줍니다. 복습 테스트로 어떻게 점검해요? 아래에 써 있죠? 100% 서술형으로 진행합니다. 자, 서술형으로 진행하면 어떤 게 좋아요? 이 친구의 이해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지, 충분히 뭐 어떤 조건이 변형되어도 대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친구가 어느 부분에 빈틈이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첨삭 지도도 해주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줘요. 자, 확대해서 보시면 아마 보일 거예요. 저는 이제 한 줄 한 줄을 다 읽거든요. 다 읽고 코멘트를 그래도 좀 정성스럽게 달아주죠. 그러니까 이런 피드백을 해주고 이게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면서 내 피드백이 제대로 먹혀 들어갔는지, 이 친구 발전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제가 논서술의 달인이라고 써놨는데요. 앞에 프로필에서 보셨듯이 제가 좀 메이저 경시대의 수상 경력들이 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100% 서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제 서술형을 해왔던 거고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쌓아온 노하우, 서술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거 학생들이 배워갈 수 있겠죠. 제 자랑이지만 이런 서술형 첨삭 지도는 사실 뭐 경시학원을 제외하면 어디서도 받아보기 힘들 거예요.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섬세한 관리. 뭐 추가 과제나 개별 보충 뭐 이미 다 많이 들어본 단어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뭐 상담을 하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학생의 이제 숙제 패턴이 몰아서 하는 학생이었던 거예요. 몰아서. 자,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좀 알고 난 뒤에는 학생과 상담하면서 너는 앞으로 매일 나에게 어떤 부분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매일 보고해라 라고 지시를 했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그 학생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몰아서 하는 것보다 확실히 매일 조금씩 규칙적으로 하는 게 더 좋다. 더 공부하기 편하다. 라고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 학생 뭐 지금은 하이퍼반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개별적으로 섬세하게 관리가 들어간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수업의 특징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은 중등 내신 대비에 대해서예요. 저는 중학교 수학시험 몇 점 올리는 거보다 고등 수학 성취도를 조금이라도 더 올리는 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등 내신 대비를 이 친구들은 기간도 줄이고 선행진도와 병행할 겁니다. 사실 중3 시험 범위, 단원명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데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단원이 어떻게 되죠? 중3 수학? 1학기 수학이 루트,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많으면 통계까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요. 자, 고1 1학기 수학,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 어떤 단원들이 있죠?
곱셈 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다 있어요. 그 얘기가 뭐예요? 고일 수학 기본기만 착실하게 쌓으면, 고일 수학 기본기만 좀 되는 학생들이면 이 중3 시험, 중3 1학기 시험 못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애초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3주, 4주를 수업시간 100%를 다 할애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1학기 때에는 2주씩 진행을 할 거고요. 2학기에는 3주 진행할 거고요. 그러면서 수업시간을 반반 쪼개서 내신 대비 선행 진도 같이 병행할 겁니다. 당연히 숙제도 반반 나가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내신 대비를 소홀히 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뭐 기출문제라든지 고난도 문제라든지 다 챙길 거예요. 꼼꼼하게 챙길 겁니다. 그래서 A 맞을 학생이 B를 맞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중3 수학 시험 100점? 좋죠. 기분 좋죠. 근데 냉정하게 따지면 이거 기분만 좋은 거잖아요. 그냥 A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고등수학 성취도도 조금씩 계속해서 올리면은 좋잖아요. 흐름도 끊기지 않고. 그죠? 자, 그래서 내신 대비는 그렇게 좀 축소화해서 진행을 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제 수업 특징에 대한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토반 커리큘럼이고요. 화요일, 토요일 5시에서 10시까지 진행이 되는 수업이에요. 5시간. 그래서 보시면은 미적분 1이나 대수 같은 경우에는 다 2번 이상씩 진행을 해요. 대수는 한 번밖에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두 번째를 보면은 고2, 고3, 모의고사가 있죠. 그래서 저기에서도 이제 대수, 미적분 1 다 다룬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확통, 미적 2, 기하는 한 번씩만 진행을 합니다. 개념 수업을 한 번씩만 진행을 해요. 왜냐하면은 상대적으로 고1 수학, 대수, 미적분 1에 비해서 중요성은 좀 떨어지니까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니까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확통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은 개념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확통이라는 과목 특성상 연습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유형 문제집을 하나 추가했고요. 그리고 고1 수학 아주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고1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여름방학부터 8월 때까지 공통수학 기출문제들 계속해서 풀리고요. 그 다음 9월에서 10월 중순까지도 이번에는 기출문제 중에 심화만 모아놓은 이제 심화 기출문제들로 또 한 번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 고1 수학이 가장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대비를 해주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 친구들 기본적으로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이다 보니까 뭐 2학년 때 미적2나 기하를 이제 수업하는 학교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적분 2도 기하도 개념 수업을 한 번씩은 해준다. 미리 맛을 보고 들어가라.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보시면은 수업 전후 클리닉 및 상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요일 날 5시부터 수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부르는 건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뭐 하교 시간도 그렇고. 자, 그래서 보통은 토요일 날 수업 1시간 전에 미리 부르는 편이에요. 스케줄이 되는 학생들은. 네, 미리 불러서 따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 수업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실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수학 목동관 최민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